네, 자, 그러면 개장 전에 핫한 이슈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IRA 법안이 힘 빠지면 우리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좀 또 떨어지나 이런 이슈들 오늘 개장 전에 미리 살펴보고 가시죠. MBN골드 백인현 매니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디커플링이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RA 해서 미국은 사실 근데 신재생 에너지 또 올랐거든요. 우리나라만 왜 빠졌는지.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커플링이 되고 있는 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사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10월 달에 외국인이 판 적이 있을까 보시면 잘 없어요. 딱 하루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한 30억 정도 팔았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샀다라고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물론 앵커 브리핑에서도 저도 약간의 어떤 펀더멘털 내용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치우쳐서 얘기는 드렸지만 이렇게 대형주를 사고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것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외국인들이랑 이제 기관들이 연말을 앞두고 이제 쇼커버링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종목군으로 한 차익을 노린 매수세도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실제로 이번에 10월 달에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한번 살펴봤어요. 네네. 대표적으로 이제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그리고 네. 삼성 SDI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요. 네.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양극재랑 음극재를 같이 하는 포스코 케미칼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도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쪽으로 연말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네. 조금은 특이할 만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10월 1일부터 지금까지 매수한 종목군 중에서 KTNG랑 그리고 현대해상 그리고 GS 등 고배당 관련 종목군으로도 매수가 들어왔더라고요. 일단 외국인들은 연말을 앞두고 고배당 관련 종목군으로도 이제 서서히 매집을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네. 큰 틀에서는 그렇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반도체 섹터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는 형국이잖아요. IRA 법안이라든지 치포 동맹이라든지 중국을 아예 반도체 밸류 체인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중국 쪽보다는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은 국내 반도체 업체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고요. 네. 그리고 배터리 쪽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삼성 SDI 쪽 등으로 이제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네. 지금 전날 옐런 재무부 장관이 IRA 법안을 원칙대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뭐 현대차, 기아차 오히려 올랐고요. 그리고 소재 쪽에서는 에코프로 BM이랑 LNF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올랐거든요. 아직까지 투자자들은 국내 기업들이 이번 옐런 재무부 장관의 발언은 있었지만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 국내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거의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 배터리 업체를 제외하고는 사실 미국도 전기차 생산에 원활하지 않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마냥 배제하기는 어렵고 굳이 접근을 한다면 현대차랑 기아차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배터리나 소재 쪽은 뭐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제 이제 투자자분들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자동차 중에서도요, 이 자동차 부품은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차 부품이라고 해서 꼭 현대나 기아차만 납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납품하는 그런 그 종목 기업으로 봐야겠다. 그리고 현대차나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이게 공장을 짓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해서 이 전기차로서의 점유율을 늘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더라도 자동차는 완성차는 조금은 뒤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매니저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단은 이 차 부품 쪽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는 어쨌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뭐 외국인이 사줘서 좋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제 내일 모레 또 내일인가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면 네. 오히려 또 뭐 약간 기대감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는데 삼성전자 또 어떻게 봐야 될지도 일단 궁금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되었다고 보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 그 이유로는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수출 비중이 중국향이 60%가 넘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가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하고 제로 코로나 봉쇄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점진적으로 중국 소비 시장이 살아나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같은 맥락에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진핑이 3연임에 성공을 했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당분간 고수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리창이라는 네, 경제부총리 맞습니다. 내정된 부인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만드신 분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커창이 아니라 리창입니다. 그래서 리창이 중용을 되는 거 보면서 이거는 조금 더 닫아놓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있긴 있거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3연임에 성공하고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 안 되니까 당장은 봉쇄 정책을 유지하겠지만 내년 초부터는 저는 늘어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네. 내년 초 2월 달에는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서 반도체 업체들의 수급이 살아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아까 지표도 보니까 주택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까 그동안 코어 CPI에 발목을 잡았던 주택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렌트비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면서 수급도 어느 정도 살아날 거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반도체로 시작해서 대표 자동차주까지 이야기를 확산을 했는데 좀 따로 봐야 하지 않는가. 이제 반도체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외국인의 수급도 좋고 네. 펀더멘털도 이제 완전히 바닥권에서 조금씩 개선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네. 자동차주는 그럼 왜 파냐?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주에 집중을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는데 자동차는 앞서서도 저희 잠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 제일 먼저 투자 의견을 언더퍼폼 하향 조정한 메리츠증권 네. 김준성 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해소가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야 재고 떨고 또 새로 만들고 할 텐데 이런 추세가 계속 올라가서 비용이 지금처럼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높지도 않지만 내년 되면 밸류에이션을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좀 비싼 밸류에이션이 된다. 그렇죠. 그러다 라는 보니- 논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매출이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전기차 매출이 늘어야 단가도 늘어나고 네. 마진도 조금은 이제 개선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자동차와 반도체가 다른 길을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반도체와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차별화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데요. 반도체는 계속 좋고 자동차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네,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성차 쪽은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내년 초부터 반등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 지속 가능성이 높다고 이번에는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네. 경우는. 따라서 반도체 섹터는 지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있지만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반도체 비중이 D램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가 좀 더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소부장주 관련 종목에서는 포토레지스트 국산화 수혜주인 동진세미캠이 동진세미캠. 조금 더 동세. 매력적으로 예, 보입니다. 우리의 동세. 네. 그 내년 국산화. 전략 네. 세우시잖아요. 네. 여의도에서도 네. 이제 보고서 다 쓰셨죠. 네, 그러면 마음 편합니다. 이제 그러면 탑픽 주식들도 같이 이렇게 나오죠. 내년에 어떤 업종이 탑픽이세요? 내년에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동진세미캠 같은 아.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예.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가치주예요, 아직도. 왜냐하면 실적이 잘 나올 수 잘 있으니까. 나오니까. 그리고 의외로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차 부품,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당장은 이제 수요처가 있다라는 그 기대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조금은 낮다. 그러니까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거의 10%도 안 돼요. 아. 자동차 부품과 예. 그리고 저기 2차 전지는. 2차 전지. 그리고 현대차도 사실은 내년 중반 이후엔 좀 좋아 보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현대차,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중국 비중이 없거든요. 근데도 지금 시총이 2018년보다는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대차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들을 보면 이제는 중국에 의해서 뭔가 충격을 받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는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은 좀 비슷한 의견인 것 같아요. 레이저님하고. 이재현님께서 저희 얘기를 듣고 반도체와 2차 전지 사면 장땡이다. 장땡입니까? 그러니까 좋다. 아. 반도체와 2차 전지 사면
시장에서 게임 끝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습니까? 일단은 뭐 차기 주도주 내지는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러면 반도체와 2차 전지를 빼고 갈 수는 없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꼭 갖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땡입니까? 네, 장땡. 지금 사실 실적을 봤을 때 내년도 실적을 봤을 때 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2차 전지 쪽밖에 맞아요.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야, 반도체 쪽도 그렇군요. 수급이 괜찮으니까. 예.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슈로 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2차 전지 얘기를 계속 해보시죠. 네. 자, 바로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풍력,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이 다른 나라에선 괜찮은데 한국 시장에서 많이 좀 빠졌어요. 그게 중간 선거에서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무게가 실리면 이 IRA 법안도 힘이 빠지지 않겠느냐. 좀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가 IRA 법안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CS 윈드를 필두로 그렇게 든든하게 자리하던 2차 전지도 좀 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조정인지 이 뉴스를 잘 해석해봐야 추세 훼손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일단 매니저님께서 내년에 실적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건 반도체와 2차 전지라고 하셨으니까 IRA 법안 훼손에 대한 우려를 우리 매니저님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간 선거 결과에서 이제 하원에서 공화당이 우세가 점쳐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혹시라도 투자자들은 바이든이 입법한 정책이 틀어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바이든이 입법한 부분을 이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틀어버리면 바이든이 재임 기간 중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입니다. 따라서 재임 기간 중에는 적어도 틀어질 가능성이 없고요. 그리고 재임이 끝나더라도 공화당이 반대 입법안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여지는데요. 과거 사례로 조금 올라가 보면 예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5년간 지원금을 지원하는 이제 입법안을 발의했을 때 맞아요.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걸 틀어버리진 않았거든요. 아. 왜냐하면 미국 정치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을 입법화했을 때 그 신뢰성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민간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공화당으로서도 반대 입법안을 제시하면서 그걸 틀어버리기에는 굉장히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전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풍력 그리고 네. 태양광 쪽에서 급락을 맞은 종목들이 많은데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고요.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일단 매물이 나온 만큼 추가적인 매물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점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 나가는 전략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만큼 실적 잘 나오는 섹터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IRA 법안이 실질적으로는 산업과 관련된 법안이긴 하지만 그 속내는 사실 중국 견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 내지는 그 러시아와 그러니까 약간 반자본주의와의 어떤 결렬인데 그 안에서 뭐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광물 이게 4대 이제 어떤 견제도 있지만 에너지 자립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화당이 됐다, 민주당이 이제 실패했다 하고 해서 그 법안을 뭐랄까요 좀 완전히 반대로 되돌리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화당도 사실 중국을 견제하는 세력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치적으로 오히려 다음 주에 FOMC와 함께 중간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더 거쳐버리는 그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저희가 2차 전지로 얘기를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풍력과 관련주 CS-윈드 혹은 태양광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좀 고민이 되실 텐데 이 부분도 같이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바이든이 재임을 한다면 앞으로 2년간은 어떠한 반대 입법도 거부권을 행사할 거고 바이든이 앞으로 그 2년 동안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들한테 계속 보너스를 주게 될 거니까 그러면 이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들은 파이프라인이 계속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선 이런 회사들이 분명히 좋을 거고 이게 이런 온기가 한국의 풍력이나 태양광 다른 신재생 에너지주들에게까지도 이어질 것이냐. 어제의 하락은 일시적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즘 특히 시장 안 좋으면서 풍력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투자가 많이 늘어나서 수급적인 요인들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일시적일지 그래요. 2차 전지는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괜찮다. 일시적이다. 하락은 일시적이다. 오히려 그럼 빠질 때 사도 된다. 네. 예, 라는 논리로 저희는 일단 답을 네. 내렸고 다른 신재생 에너지, CS 윈드를 비롯한 풍력이나 태양광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CS 윈드랑 그 풍력 관련 종목에서는 대표적으로 삼강 M&T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 다 수주 잔고가 6월 말 기준으로 1조 원이 넘어요. 네. 그렇기 와, 때문에 그렇군요.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향후 매출을 가늠을 했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태양광 쪽에서는 하나솔루션이랑 현대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제가 OCI를 좋게 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보고요. 특히 OCI 같은 경우는 지금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했고요. 최근에 이제 폴리실리콘 가격이 조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가격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2분기 말 기준으로 그 폴리실리콘 생산 캐파가 3만 톤이었는데 3분기부터 3만 5천 톤으로 5천 톤이 캐파가 증설됐습니다. 일단 증설됐다라는 점에서 전년 대비 기저 효과가 분명 있을 거고요. 물론 이제 램프업 기간 동안 그 비용이라든지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랑 뭐 이런 게 걸리겠지만 OCI도 분명 실적과 향후 성장성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어떤 그 기대에 의해서 다소 올라온 감은 있었지만 예. 그리고 IRA라는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상당히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수주 잔고가 쌓여 있고 실적으로 발현이 된다면 오히려 이 부분은 좀 소위 말하는 눌림목 내지는 좀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자. 라는 측면에서 숫자가 확인된다면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렇군요. CS 윈드 같은 경우도 수주에서 보통 매출로 이어지는 게 그렇죠. 평균적으로 5개월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빠르게 수주가 매출로 인식이 되다 보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알겠습니다. 빠졌던 신재생 에너지 주식들은 일시적이다. 네. 오히려 눌림목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죠. 그렇죠. 어제 미국장에서도요. 예. 사실은 오히려 미국에서 더 반응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네. 어제 뭐 풍력 관련 ETF, 태양광 관련 ETF 그리고 청정 에너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네. 급등했습니다. 아, 그런 급등했습니다,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조금은 좋은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니 뭘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급등까지 했을까요? 뭐 일단 금리가 조금 안정이 되다 보면 아, 예, 그런 예. 성장과 관련된 투자가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 내지는 네. 더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맞아요.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성장주들, 기술주, 반도체주들이 좋았죠. 네. 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저희들의 표정이나 웃음소리를 듣고 오늘 시장 네. 좋다 안 좋다를 판단을 많이 하세요. 아, 그래요? 저희가 그런 지표예요. 아, 그래요? 함부로 웃어도 안 되고 함부로 인상을 써서도 안 되는데 오늘 사실 저희가 여러 이슈들을 보면서 그동안 걱정했었던 것들이 많이 좀 해소되는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일단 시진핑 그리고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호재가 되고 뭐 그래서 아침부터 좀 가볍게 오히려 들어왔습니다. 악재가 너무 심하게 나오니까 예. 그게 이제 바닥이라는 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내년에 주식을 좀 비중을 줄여야 되나라는 것에 대한 답이 생기고 있는데 안 줄여도 될 것 같다라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어제 저희는 삼성을 봤죠. 오늘은 LG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 일정으로 LG가 사업보고회를 진행을 하는데 앞으로 미래 전략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LG 그룹주들의 운명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또 저희 할 말이 많습니다. 매니저님. 네, 일단 이번에 LG그룹이 사업 보고회를 통해서 기존 사업에 대한 이제 현황을 분석할 거고요. 그리고 향후 사업 계획을 이제 논의할 텐데 예.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 보고회를 볼 때는 약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과 강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을 극명하게 분리해서 이제 약세를 보였던 쪽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할 테고 강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은 좀 더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일단 약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은 LG전자와 이제 LG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네.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에 TV, 가전, 뭐 PC 수요 급증하면서 가장 큰 호황을 누렸었죠. 네. 하지만 최근 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요가 급감하면서 관련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는데요. 일단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실적이 발표하더라고요. 예. 발표하는데 3분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졌고 네. 내년에 대한 눈높이도 낮아졌고 LG전자는 10월 7일 날에 잠정 실적 발표했는데
전장 사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대치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일단 관련해서는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당장엔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에 대해서요. 네. 그리고 이제 강세를 보였던 사업 부문은 아무래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는 배터리 사업 부문이랑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전장 사업 부문, LG 전자 쪽에서는 이제 전장 사업 부문은 괜찮았거든요. 그쪽을 좀 더 힘을 실어줄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쪽 사업 부문은 향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그리고 자율주행 시스템이 기능이 강화되면서 좀 더 매출이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는 섹터는 이제 내년 1분기에 애플이 XR 헤드셋 기기를 출시하죠. 네. 네. 가장 큰 수혜주로는 제가 LG 이노텍을 제시하고요.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가상현실 기기에 적용되는 3D 센싱 모듈 생산을 이제 증설하기 위해서 파주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LG 이노텍에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고 지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접근하셔도 돼요. 하지만 최근에 LG 이노텍이 주가 하락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 14 일반 모델이 생각보다 수요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급락을 하고 지금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LG 이노텍을 접근할 때는 10월 27일 날 현지 시간으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 실적을 확인한 다음에 LG 이노텍을 서서히 매집해 나가면 내년 1분기에 출시되는 XR 헤드셋 기기 수혜를 고스란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LG 그룹을 보면요. 예. 이것도 사실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묘한 아이디어가 있어요. LG 디스플레이가 사실은 중국의 경쟁, 중국의 MS에 잠식이 됐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근데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수요 둔화로 가격을 하락시켰다라는 이슈가 악재일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에 CATL이나 이런 중국의 배터리 업체가 밖으로 못 나오는 거에 대한 지금 IRA 법안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LG그룹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배터리 업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밸류체인에서 LG그룹에서 할 수 있는 게 전장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LG전자도 그쪽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여담입니다만 LG전자 IR이요. 실적이 잘 안 나올 때는 실적 얘기보다 앞으로의 얘기를 정말 친절하게 해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28일에 그래요? LG전자 IR 행사가 있을 텐데 얼마나 아마도 친절하게 전장과 하는지. 관련돼서 앞으로의 꿈과 희망을 잘 얘기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물론 당장 주가에 대한 아이디어라기보다는 LG그룹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전장이라든지 아니면 중국과의 어떤 결렬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더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LG 전자는 이제 LG 전장이다, LG 자동차라 회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쪽 사업에 훨씬 더 주목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저희 앵커이시자 투자 네. 전략팀장께서는 LG 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을 조금 더 다르게 가져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LG전자는 저도 지금은 사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으로 바로 안 발현되기에는 보이죠. 네.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바라보는 거는 LG전자가 핸드폰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전자가 가져갈 앞으로의 기업에 대한 전망이 주가를 조금은 좌지우지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방향성에서는 나빠 보이진 않는다. 라는 거죠. 왜 그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 좋아 보이세요? 일단 구조조정을 통해서 뼈를 깎는 아픔을 했잖아요. 핸드폰 사업부를 매각하고 이런 예. 게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누구나 투자자들은 LG그룹, LG전자 핸드폰 팔면 사고 싶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회사 차원에서 그거 쉽지 않은 결정인데 분명히 단행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성장의 어떤 기회가 있는 전장 쪽으로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측면에서는 당장 실적은 안 나오더라도 좀 소외되어 있는 이 기업을 좀 사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니저들도 네. 사고 있는 부분도 분위기도 있죠. 네. 있습니까? 네, 이름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많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주시장에 종목이 수천 개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기업은 일단 패스. 아, 그런 아. 거. 네, 그게 뭐 왜냐면 저희는 살 수 있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LG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 와 진짜 싸 보이지만 전장그룹에서의 어떤 성적이 좀 더 가시화되면 살까 이런 고민도 있고요. 그럼 네. 또 늦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런데 있고. 근데 뭐 향후에 소위 이제 말하는 애플카 이슈도 있으니까. 뭐 애플카 근데 애플카 밸류체인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는 네. 있죠. 네. 그러니까 애플카가 미국의 비이클, 그러니까 GM이나 포드와 협력을 더 많이 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기아차는 배제될 수는 있지만 그 안에 전자 장비, 그러니까 그런 전장에 들어가는 부분은 LG그룹에서 담당할 수 있다라는 거는 또 가능성이 높죠. 네. 아, 고민을 좀 하게 하는 LG전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전략을 가져가시겠습니까? 자, 2차 전지는 좋고 네. LG 이노텍도 살만하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저희 매일 스마일 일정 확인하시잖아요.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걸 매일 또 우리 매니저님께서 아, 작성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더 열심히 작성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상 식구세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잘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네. 자, 투데이 분석 MBN 골드의 백인엽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